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께 필요한 것만 딱 집어드리는 은주 클립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제시문에서 키워드를 잘 찾고 또 답안지에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키워드를 잘 찾고 잘 쓰는 방법 간단하게 만들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바로 모범 답안에서 키워드 표시해 보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쓴 글의 키워드와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이 교재는요, 하이패스고요. 2020학년도 올해 나온 거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모범 답안이 있어요. 여기에서 선생님들께서 한번 키워드를 표시를 해보세요. 논점 1에서 학교 효과의 요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해서 여기에서 첫째, 교사가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또 민주화라는 단어 썼고요. 둘째, 확고한 경영 목표. 자, 셋째, 친밀도를 높여 레포 형성.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시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쓴 답안에서는 나는 어떤 말로 표현을 했나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모범 답안에 있는 단어들은요, 이렇게 약간 명사형으로 뚝뚝 떨어지게 또 학교나 교육학에서 쓰는 용어들을 위주로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내가 표현한 부분을 이런 용어들로, 모범 답안에서 쓴 용어들로 바꿔서 다시 한번 써보세요. 자꾸 그렇게 되면 모범 답안에서 쓰는 어휘 또 어구의 유형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거든요. 이 방법 한번 해보세요. 다음으로 키워드 잘 찾고 잘 쓰는 방법 두 번째는요, 제시문 속에서 키워드를 어떻게 찾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는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자, 이거는 작년 교재예요. 제가 선생님들하고 논술하면서 표시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시문을 선생님들께서 보시면서 키워드를 힌트로 준 부분들을 표시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나의 키워드로 한번 바꿔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업 중 안교사가 준수했어야 할 학생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적으라고 여기 했는데요. 그러면 제시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안교사가 자신의 수업 중 행동을 이렇게 설명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힌트가 되겠죠. 한번 볼까요? 안교사, 오늘 한 팀틀 뛰어넘기는 비교적 안전하다 생각해서 준비운동을 마치고 뛰어넘기 요령을 설명한 다음 바로 시작했다. 이 부분은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가 키워드가 되겠죠. 안전교육이 바로 키워드입니다. 다음, 그리고 줄 앞쪽 아이들이 차례대로 문제없이 잘 뛰어넘기에 몸이 불편해 열외로 나가 있던 영희의 상태를 살펴보는 사이, 이 말은 방심했다 또는 임장 지도가 철저하지 않았다 라는 문제점을 제시를 해주죠. 그래서 저라면 이런 방심에 주의한다, 임장 지도라는 키워드를 썼을 것 같아요. 이것을 또 모범 답안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이패스에서 모범 답안 한번 볼까요? 첫째, 띠틀 활동 시 안전교육을 충분히 주지시킨다. 교육을 주지시킨다라는 말 조금 이상한데 안전교육을 충분히 한다. 네. 그 다음 둘째, 신체활동이 진행되는 중에는 임장지도를 철저히 한다. 이런 식으로 내가 제시문을 보고 찾은 키워드를 한번 간단하게 옆에 써보시고, 이 키워드가 모범 답안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같다면 잘 하신 거고, 조금 다르다면 조금 더 좋은 표현이 되었는가 비교해 보시면서 제시문에서 키워드를 찾아서 모범 답안과 비교해 보시는 거. 그러면 확실히 제시문이 주는 힌트를 모범 답안은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가 조금 더 뚜렷하게 보이실 거예요. 자, 다음은요, 문제의 의도에 맞는 어구로 골라쓰기입니다. 2020학년도 문제 보면요,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필요한 학교 차원의 지원 방안과 그 이유를 쓰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요, 어떤 선생님께서 이런 답안을 써주셨어요. 학교 차원의 지원 방안은 첫째, 잡무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사, 부장교사, 교감, 교장과 같은 기존의 수직적 결제 방식의 문제점을 확인한 후 공문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역할을 재분담하는 식으로 원인을 파악한 후 대처한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수직적 결제 방식의 문제점을 확인한다, 공문 처리를 효율적으로 한다, 바로 이 단어들은요, 결제 라인을 축소한다 라는 용어로 간단하게 표현이 될 수가 있죠. 선생님께서 쓰신 문제 답안의 의도를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잡무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한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죠? 지원 방안을 정확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문제점의 원인을 파악한다 라는 논조로 가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한다 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직접적으로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직적 결제 방식이 문제점이라고 느끼셨다면 이거는 반대로 수직적인 결제 방식이 아니고 결제 라인을 간소화한다 이런 표현으로 바꿔서 문제가 의도하는 맥락에 맞는 말로 바꿔서 써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키워드 잘 쓰는 방법 네 번째는요, 교육학 용어를 최대한 관련시켜서 쓰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문제를 봤을 때 교육학 개념을 묻는 게 딱히 아닌데 교육학 개념을 묻는 걸로 너무 오해를 해서 거기에 꽂혀서 교육학 개념만 서술을 하게 된다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조금 더 문제를 편안한 마음으로 멀리 보는 연습을 하시면서 해결을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풀어서 쓰는 말들 중에는 교육학 용어로 관련시켜서 풀면은 훨씬 더 명료하게 표현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답안을 이렇게 써주신 선생님 한번 볼까요? 학교 차원의 지원 방안으로 동학년 간 수업 연구를 같이 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교육학 관련 개념 중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용한다 라는 식으로 교육학 용어를 관련시켜서 표현하면은 좀 더 간단하고 명료하고 선생님께서 문제에서 의도하는 답을 최대한 잘 제시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키워드 잘 찾고 잘 쓰는 방법 4가지 안내해 드렸어요.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서 올려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또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질문 중에 좋은 것들 있으면 공유하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